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판매 영상이 아니라 여름에 왜 다육이가 힘든지를 알려드리려고 정보 차원상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재미가 없어요. 이거 제가 책 보고 생리학 책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치고 가지치고 어떻게든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원래 다 공부가 그런 겁니다. 재미없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이사 간다고 이렇게 지금 조금 많았던 자리가 조금 덜 예쁘긴 했는데요. 요건 조금 남은 거, 저거 제 거예요. 제 거. 요건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떡하나.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영상 가르쳐 드릴게요. 다들 뭐 다육이가 왜 약한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죠. 일단 요거는 하나 보고 가시죠. 요거는 식물의 분류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식물이 처음에 연구를 하면서요, 어떻게 나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식물이 있으면요, 화질이 별론데? 요거 관다발이라고, 요 친구를 요렇게 굵은 거 가져올 걸 잘라 보면요, 요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이게 물관하고 체관인데요, 그게 있냐 없냐로 분리를 먼저 해요. 첫 번째로 있다, 관다발이 없으면요, 선택식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선택식물은 저희가 흔히 아는 이끼가 선택식물이에요. 요거 제가 쉽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끼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난 관다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쭉 나서, 그럼 너 종자 씨를 만들 수 있니 없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없어요 가면 이제 양치식물. 요거 쉽게 보면 저희는 요거 고사리라고 하시면 돼요. 고사리 쪽이 양치식물로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는 씨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자식물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씨방이라고, 그게 씨를 감싸주는 방이 있어요. 그게 있니 없니라고 물어봐요. 없어요. 그럼 요거는 저희가 흔히 아는 소나무. 요즘에 송화가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씨방이 있다 그럼 이제 속시식물이에요. 거치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뉘고,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떡잎의 수가, 처음에 씨가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흔히 이거 저희 농대 쪽 애들이 하는 말이, 이게 씨바라 했다 그러면 이게 씨가 바라 했다인데,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돼요. 씨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씨가 바라, 그 바라가 씨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를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는 씨 바라 그러면 바라 했구나 이런데, 다른 분들이 이게 욕으로 들으세요. 그때 바라 했을 때 떡잎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온 잎의 숫자거든요. 그게 맷떡잎은 한 장, 쌍떡잎은 2장이 나와요. 처음에 발화했을 때, 처음에 새싹을 띄었을 때 요게 잎이 1개냐 아니면 요렇게 2개냐에 따라서 맷떡잎이냐 쌍떡잎이 식물이냐로 되는데요. 요거는 발화했을 때고, 요거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중요하지 않지만 요거는 광합성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게 외떡잎 식물, 요런 식으로 자라요. 잎이 요런 식으로 된 식물들이 거의 90% 이상이 외떡잎 식물. 그리고 흔히 저희가 보는 요런 식의 나란히 그물맥이 있는 아이들은 요거는 보통 삼떡잎이래요. 쌍떡잎 식물로 가서요. 요 식물 외떡잎은 주로 C4라는 광합성 방법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요거 쌍떡잎 식물은 주로 C3라는 광합성 회로를 써요. 요게 광합성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요 차이는 옆에 하나 적어 드릴게요. 요게 유관속 초 맞나? 요게 있냐 없냐 그래요. 유관속초 세포가 맞을 거예요. 유관속초 맞을 거예요. 갑자기 헷갈린다. 요거 아니면 밑에 넣어드릴게요. 요게 있냐 없냐로, 요게 C3냐 C4냐인데요. 요게 크게 볼 것만 말이 어려운데, 요게 광합성을 할 때, 처음 스타트 할 때
3탄소냐 4탄소냐 화합물이 어떤 걸로 시작하냐고요. 요 친구는 광포화점이란 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광합성 할 때 보면 요렇게 그려요. 온도 CO2 줘서 요렇게 가다 요렇게 가면 C3 식물이고요. 요렇게 해서 온도랑 CO2가 끊임없이 주어지면 요렇게 올라가면 C4 식물로 있어요. 이 친구가 훨씬 잘 커요. 그래서 보통 광합성 효율이 이 친구는 광합성에서 어이구 안 지킨다. 이게 30에서 40이고 이게 40에서 50 정도를 만들어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보시면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 다육치는 저희가 식물을 이렇게 나눠서 광합성을 이렇게 한다고 정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얘들을 만났어요. 얘들 뭐지? 이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분류를 이렇게 하고 C3, C4 식물까지 나왔는데 선인장이랑 여기 있는 선인장이랑 다육이를 만나보니까 얘들은 뭘까? 이래서 요 친구는 여기 C3, C4와 또 다른 방법의 광합성을 저희가 찾아요. 요게 캠이라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회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 회로가 일반적인 광합성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이 식물이 요 친구들이 여름에 물을 많이 주면 아이고 어머니 하고 형 잘 있어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요 광합성 방법이 일반적인 광합성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효율이 진짜 제가 물 주지 말고 뭐 거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요. 이 광합성 효율은 요 정도예요. 10배씩 차이 나죠. 거의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 친구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요. 고온, 저온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사막형 기후 그리고 플러스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하고 온도차가 극심한 사막형 기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친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캠헤로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짜잔, 이제 광합성이에요. 최대한 쉽게 그냥 광합성이 주된 게요. 저희가 요 친구가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독립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밥을 먹거나 소도 여물을 뜯어 풀 먹어야 되고 닭도 모이를 먹어야 되고 멍멍이도 사료를 먹어야 되고 다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종속 생물이라고 하고요. 요 친구는 독립 생물이에요. 독립 영양 생물. 그리고 뭔가를 인위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종속 영양 생물로 갑니다. 얘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들은 뭔가를 먹어야지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의 에너지를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게 할 수 있는 원리는 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해서요. 여기 저희가 흔히 아플 때 맞는 거 있죠. 포도당과 물, 산소, 물을 상상. 자꾸 말이 꼬이네. 왜 산소를 자꾸 아까부터 연습할 때부터 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산소와 물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산소와 물 적어놓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했다. 요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도당 빛이 아무것도 없는 물과 요거 산소, 이산화탄소와 물, 빛을 사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생물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요때 들어오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식물체 윗면 뒤에 보면 앞에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요 뒤에 저희 눈에는 안 보여요. 스스로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 기공을 통해서요. 이산화탄소를 낮에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먹고요. 밤에는 이렇게 요건 여기에요. 밤에는 낮에는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쪽쪽쪽쪽쪽쪽쪽. 그리고 요 산소를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 공기가 산소가 많아진다는 원리가 요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맞추기가 어렵네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잠시만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서 기공을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주로 낮에 일어나고요. 밤에도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려니까 너무 심해요. 광합성이 명반응이 있고 안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그런 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낮에 식물이 언제 잘 자라요? 광합성은 그냥 포도당을 만드는 거고요. 생육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자라냐면요. 요거 호흡을 통해서 주로 밤에 일어나고요. 낮에도 호흡은 일어나요. 호흡은 일어나지만 광합성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밤에는 광합성보다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낮에 만들어진 포도당을 여기 있죠? 포도당을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와 물을 사용해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물도 같이 내보내고 에너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ATP라는 요걸 만들어요. 요게 바로 저희 모든 생물이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이 모든 에너지가 ATP예요.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 숫자도 있는데 38 ATP인데 한 회로 사이클 돌았을 때 요런 건 재미가 없으니까 뺄게요. 여기서 제가 요걸 설명한 이유가요. 요게 C3, C4 식물은 요렇게 낮에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밤에 낮에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산소를 뱉어내고 다른 호흡도 같이 일어나지만 주로 요걸 하고요. 밤에는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요. 요런 식으로 체외 그리고 기공을 통해서 생성된 물이 여기 물 들어가고 물 나오고 물 들어가고 물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계속 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물을 먹었으면 저희도 소변을 통해서 물이 나가잖아요. 이때 기공을 통해서 물이 상당수가 방출이 돼요. 다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공을 통해서 방출이 많이 돼요. 쭉 하고 뱉어내요. 그래서 간엽식물 기르시는 분들 보시면 집에 물 주고 난 다음에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물 뱉어낸 거예요. 잉여수 물을 수공을 통해서 2회로 아니지만 뱉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기공을 통해서 물을 상당수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는 C3, C4 생물이 광합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캠이라고 한 우리 다육이 친구들, 요 친구들은 다릅니다. 요 친구들은 광합성을 할 때요, 낮에 기공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에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기공을 통해서 산소도 뱉을 수도 없고요, 기공을 통해서 생성된 물을 뱉어내지도 못해요. 낮에 있는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언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밤에 해요.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다육식물이죠. 선인장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보통 밤에 기공을 열고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산소도 먹긴 하지만 호흡 동시에 일어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광합성을 3, 4 정도밖에 못해요. 거의 호흡을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라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포도당을 생산하기 위해서 밤에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식물체 안에 보면요, 액포라는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어요. 요 안에 최대한 많은 이산화탄소를 말산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둬요.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낮에 기공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서 다육식물들은 밤에 기공을 활짝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액포 속에 말산의 형태로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호흡은 맹합니다. 요렇게 요것도 사용하지만 다 쓰고 나면
포도당을 다 소비하고 나면 요 친구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해요. 밤에도 똑같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당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받고 물을 넣고 뿌리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쭉 일을 해서 이산화탄소도 뱉고 물도 뱉고 에너지도 만들어요. 그러나 금방 끝나요. 만들어 놓은 포도당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끝나고 나면 기공을 통해서, 여기는 다육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많이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낮에 갔을 때 요걸 똑같이 하는데 요걸 하지 않아요. 요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을 뱉어낼 방법이 없어요. 낮에. 밤에도 물을 소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강합성 효율이 3,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을 극히 작은 물을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여름에 많이 죽는 이유가 이렇게 물을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날려야 되는데, 증산작용은 제가 다음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연달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요걸 한두 번 보시고 다음 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낮에 기공을 열 수 없어서 증산작용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근데 밤에는 벌어들인 돈이 강합성에서 벌어들인 포도당이 찌꼬리만 해서 물을 소비를 찌꼬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밤에는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막형 기후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동네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극소량의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을 굉장히 아끼기 위해서 선택한 광합성 방법이 켬회로거든요. 그런데 다육이 왜 봄, 가을에는 물을 줘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 줘도 되냐면요, 여건이 좋으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솔직히 인간은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지만 솔직히 다이어트 하지 않을 때 밥이 없으면 굶죠. 먹을 게 없으면 저희도 굶지만 먹을 게 많으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동원 군이 보릿고개 부를 때 저희 아버지 우셨거든요. 옛날 생각난다고. 그 시절에는 저희도 똑같아요. 켬회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최대한 적게 먹지만, 지금 같은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얘들도 똑같아요. 캠 식물을 다육이지만 이 친구들도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요. 낮에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서 빛과 함께 포도당, 그리고 산소, 물을 생성을 해서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호흡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이때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으짜라는 겁니다. 여름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터져 죽어요. 물이 많아서. 요거는 이제 증산작용할 때 화분에 물이 많으면 안 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요 광합성 방법 때문에 물을 여름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럼 켬회로를 사용하냐 안 하냐를 아냐고 하는데, 보통 30도를 보시면 돼요. 30도 온도를 찍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친구들은 켬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해요. 차이는 있어요. 식물마다, 개체마다 차이는 많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요. 작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돈이 되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고요. 그 친종은 하나의 스피시스 하나예요.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이게 다르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잖아요. 그럼 밀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같고 얘도 같아요. 안에서 약간의 품종에서 달라지는 거지 종까지 같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연구가 들어가서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지만, 이 친구들은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언제 온도 몇 도에서 캠이 돌아간다는 건 몰라요. 켬회로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30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온이 시작 딱 하는 순간부터 얘들은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뺏기면 안 된다고. 저희가 인위로 물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진화가 되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여름에도 실내에서 키우면 고온을 만나지 않는 친구들은 C3, C4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캠 식물은 환경이 좋으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C3 회로를 사용하거든요. 막 자라요. 그래서 집에 여름에 또 집안에서 고이 키우는 친구들은 웃자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장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여름에 물 안 줘도 살아요 하는 이유가 진짜 쥐꼬리만큼 물을 사용해요. 광합성 효율이 3, 4 정도면요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낮에 햇빛 받으면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장된 FO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진짜 가만히 그냥 햇볕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자생지 가면 얘들 겁내게 안 자라요. 갔는데 정말 크던데요 가는 거, 그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막 다육이 엄청 많던데요 하는 거는, 이거는 다음 영상 때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그들이 살 수 있는 위치에서 심겨진 거예요. 씨가 날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정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라지, 정말 안 좋은 자리에서는 다육이가 자라지 못해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요걸 보여드렸어요. 다육이가 케메로가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근데 제일 재밌는 게요, 뿌리는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요 강제적으로 나는 먹기 싫어요 한다고 물을 안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물이 빨려 들어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물고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입으로 강제로 넣으면 입으로 쫙 주전자를 뱉어내면 정말 잔인한 데들 보면 이게 제가 쓸데없는 다큐를 많이 보거든요. 목 안으로 호스를 넣어버려요. 호스를 넣고 강제적으로 물을 부어버리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름에 이 친구들한테 물을 주면 고문이에요. 조금씩, 진짜 조금 주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고문받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돼요. 기공을 닫아서 광합성으로 통한 소비도 적은데 기공을 닫아버려서 증산작용으로 인한 물 증발도 없어요. 그럼 진짜 이 안은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이 여름에 잘못하면 삼키고 죽는 거예요. 이 광합성 방법이랑 증상작용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증상작용은 다음 영상에 제가 찍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증상작용이라는 게 광합성만큼 식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붙여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도요, 이렇게 최대한 해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지식 같은 거는 제가 최대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잊지 마세요. 광합성 하는 방법이 여름 되면 고온으로 올라가면 요런 일반적인 광합성 방법이 아니라 캠이라는 독특한 광합성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소비가 극도로 요만큼 사용이 극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주시면 그 물을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광합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영상에 제가 보여드릴 거, 여름에 낮에 기공을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인한 물 소비도 극심히 작지만 기공이 닫아서 증상작용을 위한 물 증발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물을 주시면 이 친구들이 그 물을 소화를 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려서 죽는 거예요. 물이 과하게 먹어서 터질 수도 있고요. 뿌리에 물이 많아서 다른 미생물하고 햇볕에 의해서 여기가 뜨거 돼서 삼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더 많이 발달을 해서 그들이 산소를 뺏어가서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정말 아끼셔야 됩니다. 광합성 방법이 다른 거 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증산작용을 여름에 하지 못하는 거, 그거 증산작용이 어떤 건지도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증산작용이 못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단 광합성이 더 중요해요.
광합성을 물 소비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쥐꼬리만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작용도 못해서. 그래서 여름에 물을 주면 키코닥 합니다.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요거는 일단 광합성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해야 귀 들어와요. 증상작용은 다음 영상에 제가 찍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요런 거 하나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 요게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요, 요렇게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한번 보세요. 이게 광합성 방법이 다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쁜 친구들 한번 보고요. 요거는 교육 영상이라서 저희 이사가고 요런 거는 뺐어요. 그리고 요 친구 댄섬은 요렇게 철사로에서 분재식으로 잡히는 유일한 다육입니다. 요거는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다른 거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직원이 또 공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끊기 전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육이가 여름에 죽는 힘들어하는 이유, 광합성 방법이 다르고 다른 식물과 다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 소비가 굉장히 작은 거, 그리고 기공을 열지 않아서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 요거는 다음 영상 때 증산작용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광합성을 통한 물 소비가 쥐꼬리만한 거랑 정말 작은 거랑 증상작용을 통한 수분 증발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여름에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캠헤롤을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나요 하는데, 보통 30도를 보세요. 32도선 가면 위험합니다. 보통 30도선부터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시죠. 왜냐면 실내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얘들이 캠헤롤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갔을 때 베란다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베란다가 30도가 넘어가죠, 여름에. 아우 더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거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회사 거를 써도 되기 때문에 온도랑 습도가 같이 있는 거,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우리 집에 한여름에 온도가 최고치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습도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육이는 온도는 올라가도 되지만 습도는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육이가 여름에 힘든 이유는 습도 때문에도 같이 힘들다. 우리나라 습하죠. 일단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광합성 방법,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 소비가 굉장히 적은 거, 그리고 증산작용을 통한 수분 증발이 없는 거, 요거 때문에 여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증산작용은 제가 또 조만간 찍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증산작용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광합성은 밥을 벌어 먹는 거지만 증산작용은 몸에 있는 에너지 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이거든요. 쉽게 보면 저희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다음 영상 재미없더라도 한번 살짝쿵 보세요. 이런 거 식물 생리 같은 경우에 공부를 조금 해두시면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 꽃트마리 영상인데, 이게 응애가 있는 거예요. 다들 응애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왜 응애가 있냐? 입장에 색이 다른 게 보이시죠? 부분적으로. 네, 여기가 응애가 엽록소를 냠냠 짭짭해서 된 거예요. 여기가 요 상태가 되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엽록소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미줄 같은 게 없어졌는데요. 자, 백날 봐도 응애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이건 이렇게 여기 대고요, 미친 듯이 쳐요. 그래서 딱 해서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응애는 작습니다. 빨간색 뇌 육안으로 보이는 뻘뻘뻘 걸어다니는 아이가 응애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응애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미가 그 친구를 보고 약을 쳤는, 응애 약을 뿌렸는데 안 죽고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 친구는 거미예요. 거미랑 응애는 같은 강에 묶여요. 재미없다. 같은 애로 보시면 돼요. 거미의 요거 똑같다. 다육이, 얘도 다육이잖아요. 다육이 목에 씻겨 있는 거예요. 응애도
끙에는 곤충 쪽으로 빠지지 않고 거미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영상 찍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드려야 돼요. 광합성 여름에 힘든 이유가 광합성 방법이 달라서 물 소비가 굉장히 적은 거, 그리고 기공을 열지 못해서 증산작용을 하지 못해서 수분 사용을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작용을 하지 못하는 게 허약해진 이유 중에 한 개가 되는데, 그것도 다음에 증상작용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직원은 또 일하러 가야죠. 요거 찍으려고 진짜 일찍 출근했거든요. 이게 재미가 없어도 참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찍다가 실수해서 끊고 했는데 안 해요. 이걸로는 가야 되겠어. 예, 죄송해요. 좀 더 실수 안 하고 계속 노테이크로 이렇게 잘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수를 자꾸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영상이 못 올라가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했던 몇 개의 실수는 눈 감아주세요. 다른 또 유용한 정보 있으면 제가 또 해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두시면 최대한 찾아서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며칠 안으로 답변해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놓으세요. 직원이 찾아서 말이 또 꼬였다.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이만. 직원은 또 일을 할 게 산더미 같이 있어서 큰일이에요. 이사한다고 너무 바빠서.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직원은 또 일하러 갑니다.